화려한 축제의 열기가 가득했던 할리우드가 하룻밤 사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며 도시를 위협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서부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고 파사데나의 이튼 화재가 점점 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시는 두려움과 연기에 휩싸였고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LA의 처참한 모습에 전 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휩쓴 지역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광경이 펼쳐진 것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전 세계가 이들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6세의 미국 방송국 뉴스 앵커 올리비아 콜린스입니다. 저는 비버리 hils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백인 여성으로 우리 가족이 주최하는 파티에는 유명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초대되곤 했습니다. 비버리 힐튼 호텔에서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열린 다음 날, 그날도 저희 집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안나 사와이의 골든 글로브 축하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고 저는 드레스를 고르며 친구들과 수다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하며 치즈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던 그때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흔히 들려오는 산불 소식 중 하나겠거니 했죠. 소방관들이 알아서 진압하겠지. 설마 우리 동네까지 오겠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피해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LA 전역을 집어삼키며 도시는 순식간에 붉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뉴스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LA 산불만큼 충격적인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뉴스 속 화면에서 익숙한 거리와 이웃의 저택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고 매캐한 연기가 스며듭니다.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우왕좌왕 그 순간을 생각하면 사실 아무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채 하이힐을 신고 차에 오르려 했으나 이미 도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내달리며 이웃들과 함께 가까운 대피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가까스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먼지와 재로 뒤덮인 상태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방송국 뉴스 프로듀서 에단 박이었어요. 올리비아, 괜찮아요? 지금 현장에서 직접 리포트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해졌습니다. 방금까지 목숨을 걸고 뛰어온 재난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었어요. 올리비아, 안타깝지만 이건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에단박의 목소리가 저를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결국 비상용 조명을 겨우 켠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앞에는 불안에 떨며 몸을 웅크린 사람들, 울고 있는 아이들, 모든 것을 잃고 허탈하게 앉아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화재의 현장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리비아 콜린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았던 지인으로부터 그때 제 눈가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리포트를 마치고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멜 깁슨과 앤서니 홉킨스뿐만 아니라 페리스 힐튼, 비욘세, 리안나,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피해액은 무려 73조 원에 달한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LA 전역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진화율 88%, 이튼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불과 3%만이 불길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8만 7천여 가구가 전력 공급이 끊겨 어둠 속에서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지프차를 타고 할리우드 힐스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화려함을 자랑하던 고급 주택가가 저의 유년 시절부터 함께해온 공원, 놀이터, 친구 집이 이제는 불길에 휩쓸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 영화 속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불기둥이 일었고 자욱한 연기가 태양을 가려 도시는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소방 헬기들이 끊임없이 불길 위를 선회하며 물을 뿌렸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더욱 거세게 번져나갔습니다. 현재까지 불길이 집어삼킨 피해 면적은 82.8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5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튼 지역에서는 56.4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케네스, 리디아, 허스트 지역 또한 불길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소방 당국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단 2.5의 비도 내리지 않았으며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는 그야말로 완벽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베벌리 힐스에 있던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 또한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리스 힐튼은 SNS를 통해 저택이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직접 알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톰 행크스, 벤 애플렉, 리즈 위더스푼을 비롯한 수많은 스타들 역시 불길을 피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LA는 더 이상 영화 속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잿더미로 변한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현장 구조대장 존 스미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화재는 처음입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재 이튼 지역에는 1,900명의 소방 인력도 투입되었지만 진화율은 고작 3%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풍이 불길을 더욱 키우며 진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진화율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24시간 교대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부족한 물 자원이 그들의 사투를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LA 소방차의 평균 연식은 15년이 넘었으며 소화전의 30% 이상이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입니다. 화재 진압용 헬기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야간 진화를 위한 특수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길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10,000개 정도 넓이가 불탔습니다. 최소 1만 채 이상의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으며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13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실종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65,324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한밤중 암흑 속에 갇혀 있고 LA 카운티 교육구의 모든 학교가 임시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불타버린 자동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전기가 끊긴 주택가를 지나며 저는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은 작은 불씨들은 언제 다시 거대한 화마로 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도시는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터전이 하룻밤새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대피소를 가득 메운 주민들의 탄식과 한숨 소리는 차마 위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대피구역 곳곳에서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당국은 결국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집어삼킨 거대한 화염 속에서도 유독 한인타운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운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난 소식을 넘어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에단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리비아, 미안해서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힘들겠지만 새로운 현장 취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에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바로 한인타운으로 이동해 볼게. 저는 그 순간 재난의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야 하는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대피소 한 구석에서 제로 얼룩진 얼굴을 닦으며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송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인타운만이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이유.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기적,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한인타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박정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부의 한 건물, 박정호 할아버지의 사무실은 마치 작은 중앙지휘실 같았습니다. 한인타운 전체 건물의 배치도가 빼곡히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건물의 내화 등급과 방제시설 현황까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커뮤니티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LA 폭동부터 대형 산불, 경제 위기까지 한인 사회가 겪어온 모든 위기를 함께 이겨낸 인물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너지는 것 혹은 대비하는 것. 그는 한인타운이 이번 대형 산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왔던 겁니다. 그의 말처럼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여 미국 내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목조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목조 건축이 더 저렴하고 건축 속도도 빠르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초기 비용이 30% 이상 더 들더라도 내구성과 화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대비가 철저한 편이죠. 그 철학이 그대로 이곳 한인타운의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최소 25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었으며 창문도 모두 강화 유리로 교체되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재 사용은 최소한으로 줄였죠. 실제로 건물들의 구조를 살펴보니 한국의 아파트처럼 각 층마다 방화 구획이 철저히 나뉘어 있었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화 셔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건물 외벽에는 드라이비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불길이 쉽게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죠.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에는 첨단 자동 소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5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되었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도 서로 겹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자동으로 방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타운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모든 건물의 소방 설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피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오랜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방제 시스템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살수장치였습니다. 우리는 산불이 발생하면 불씨가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건물 옥상에는 고압 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화재 발생 시 옥상 전체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분사해 불씨가 건물에 착화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은 이번 산불에서도 한인타운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도시를 덮쳤지만 한인타운은 그 불씨조차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소방 인력이 부족해도 물자 공급이 끊겨도 한인 사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인 비즈니스들은 즉각 물자를 제공했고 의료진들은 부상자 치료를 위해 자체 병동을 운영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순찰대를 조직해 약탈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약탈과 혼란이 벌어졌지만 한인타운만큼은 질서가 유지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그것이 한인사회가 과거부터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온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1992년 LA 폭동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한인타운은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한인사회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긴급 상황 시 서로를 돕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인타운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결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이 공동체가 단순히 불길을 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려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인타운이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건축의 힘도 첨단 시스템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한인타운의 대응은 주민들의 체계적인 구호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는 이미 대규모 구호 물품 모집이 진행되고 있었고 한인회관 지하 주차장은 임시 대피소로 개조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실내 온도와 습도도 쾌적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지원이 한인 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LA 산불 소식을 듣고 뉴욕 한인 사회에서도 긴급 지원 소식을 알렸으며 미국 전역에서 추가적인 물품들도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LA 한인 사회는 서로를 돕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함께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한인 사회의 강한 연대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주 LA 총영사관에서도 현장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준비와 탄탄한 공동체 의식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강한 연대와 철저한 대비는 거대한 화재 앞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인타운의 대응 방식은 전 세계가 참고해야 할 새로운 재난 대응 모델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인타운에서 10년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정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곳에 가게를 열었을 때 단순히 상업적인 이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인타운은 그에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또 다른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화재 대비 훈련이 귀찮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철저한 준비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데이비드 정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베이커리를 대피소로 제공했습니다. 가게에 보관해둔 빵과 음료수들을 꺼내어 대피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지친 주민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가게 내부를 개방했습니다. 한인 사회로부터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캠프에서 만난 수진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LA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그녀의 집 근처로 다가오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해야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며 가능한 한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역사회의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진 씨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회복력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피소에서 만난 이웃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한인타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수진 씨는 한인타운 구호센터에서 봉사하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 스스로도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이 보여준 철저한 대비와 공동체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한인 2세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보여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보다 더 넓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저력은 단순히 견고한 건축물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대, 서로를 가족처럼 보살피고 아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곳엔 박정호 할아버지를 도와 한인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토머스 리 박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는 UCLA 도시재생학과 교수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도시 설계와 방제 시스템을 연구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LA 지역의 주요 건축물 데이터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축법은 산불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설치 기준은 느슨하고 소방 설비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방 장비의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LA 지역 전체 소화전의 30% 이상이 이미 교체 시기를 넘겼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방차 한 대의 가격이 100만 달러가 넘지만 시정부는 제대로 된 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예산 삭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신 화재 진압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통신 장비마저 구식이라 상황 보고조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화된 실시간 재난 관리 시스템이 없어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지만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대응할 뿐 이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화재 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이 되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박사는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LA시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3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화재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시 전체가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번 화재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도시 구조와 대응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 보여준 사례는 앞으로 도시 설계와 방제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을 위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그것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미 몇몇 도시는 한인타운의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이번 재난을 통해 미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선제적인 투자와 철저한 대비가 대형 재난 속에서도 빛을 발했으며 결국 재난은 대비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접근 방식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려하지만 취약한 건축 방식과 한인타운의 단단하고 치밀한 설계. 이 둘의 차이가 만들어낸 극명한 결과는 이제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LA의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사투 끝에 산불이 마침내 통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남겨진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수많은 재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서로를 믿으며 공동체의 힘을 키워간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보여준 연대와 준비성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커뮤니티는 어떠신가요? 우리도 한인타운처럼 서로를 위한 준비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 역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앵커에서 벗어나 재난을 직접 겪고 나서 더 깊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은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지만 공동체의 연대와 준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까지 올리비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